만약 여자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요,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자, 여자는 여러분을 이성으로 느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붉은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요, 주황색, 와인색, 진홍색과 같은 붉은색 계열의 색상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요. 2008년 실험심리학 저널 일반에 실린 앤드류 엘리엇과 다니엘라 니에스타의 연구에서는요, 이 붉은색 효과가 남녀의 만남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험에서 여성들은요, 매력적인 이성을 만약에 만났다면요, 그 여성분의 옷 스타일이요, 붉은 계열의 옷을 선택했을 확률이 명확하게 높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색은요, 원초적으로 성적 매력과 대단히 연관성이 높아요. 무의식적으로 여성이 가임기가 되면 평상시보다요 더 붉은색 계열의 옷을 선호하게 됩니다. 막 오늘 이 남자랑 잠자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남자와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라고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진, 느낌 또는 평상시에 봤을 때요, 호감이 없다면요,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붉은색 의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우한 스포츠대학의 홍샤오빈 박사 팀의 연구에서도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보다 최소 20% 이상 더 매력적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여자가 여자를 볼 때도요,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성을 일반적인 옷을 입은 여성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재적인 경쟁자로 또 인식하는 그런 경향 또한 있었어요. 되게 놀랍죠? 자, 그럼 만약 남자가 빨간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대단히 직접적인 질문인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라고 했을 때요, 다른 옷을 입은 남성보다 빨간색 계열의 옷을 입은 남성을요, 더 높은 성적 허용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너무 서양의 관점이 아니냐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경향성은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관찰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막 일상 속에서 붉은색 계열의 옷을 무조건 입어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즈니스나 정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러한 붉은색 계열의 옷이요,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다만 남녀의 사이라면요, 붉은색 계열의 옷은 플러스면 무조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되게 일치해요. 여자가 노출이 있는 옷이나요, 빨간색 계열의 옷을 입었던 날, 그날은요, 여자와의 결과가 나빴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대단히 뜨거운 하루가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자랑 1대1로 만났는데 그 여자가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왔다? 그 만남이 만약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자리가 아니라면요, 이미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여자의 호감 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히프 롤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여자분들 중에서요, 허리 라인이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엉덩이를 좌우로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흔드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 정도씩은 봤었을 거예요. 여자의 이런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시선을 끌고 싶어하는 성질, 그리고 본인의 성적 매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무의식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럽이나 어떤 바에서 여자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매력적인 어떤 남자랑 이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녀가 화장실로 갈 때 그 매력적인 남자 옆을 지나간다면요, 평소보다 더 의식적으로 엉덩이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걸음걸이도 약간 늦추고요, 자연스러우면서 조금은 우아한 느낌으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죠. 막 노골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그 변화 정도를 스스로가 아는 거죠. 화장실에서 이제 돌아올 때도 매력적인 남자를 지나오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신체적 매력을 은근히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이지 않게 관심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입술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빨간 립스틱을 갑작스럽게 바른다거나 아니면 입술을 물어뜯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요, 이는 키스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와 이제 키스까지 이어지는 대단히 확률이 높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과 그녀가 적당히 교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입술을 한번 자주 바라봐 보세요. 입술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가 입술을 보고 계속 시선이 입술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과의 키스를 상상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요, 여러분과 키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도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의도한다면 여자 역시 비슷하게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자의 본능을 역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자의 본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능이 바로 수동적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기질과 매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성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는 이걸요 바로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자가 술을 적당히 먹다 보니까 취해서 스킨십을 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날 잠자리를 하고 만약에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자는 스킨십이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잠자리까지 하게 됐어, 내 의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술에 취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막 그 남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내 성격 알잖아, 절대 안 그랬겠지. 아, 근데 정말 그날은 너무 술을 많이 먹었나 봐. 아, 왜 그랬지?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확률이요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를 역이용해보자고 했죠. 여자에게 그럴싸한 핑계를 댈 만한 것들을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그냥 술일 겁니다. 막 술을 많이 먹여라, 이런 값싼 조언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감한 호감 표현들, 아니면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예를 한번 들어서요, 정말로 너를 쉽게 생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은 너랑 이렇게 술도 한잔하면서 재미있게 대화하는 게 진짜 너무 좋다, 오늘 너를 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거 내 욕심인 걸 아는데 너가 오늘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말들이죠. 사실 이 말을 여자가 따라서 남자와 잠자리를 해도요, 여자 입장에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이 남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같이 있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그냥 마지못해서 갔지, 이런 명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명분이 정말로 모든 걸 만듭니다. 여자는 절대 자기 스스로가 싼 여자가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아무리 자기가 오늘 스킨십을 하고 싶고 막 성욕이 올라와도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남자들은요, 그럴싸한 명분을 제시해주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낮춰주고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죠. 고로 그녀에게 적절한 핑계거리를 제공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선비인 척하는 그 여자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시간 보상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막 여자랑 저녁에 만나면 만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오늘 나는 이제 막차가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까지 가야 된다, 막차 시간은 11시다, 이렇게 미리 저한테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정작 막차 시간이 되면 안 가려고 하는 상황들 말이죠. 에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요. 특히나 이 여자가 제2 성향이 강하다면요, 그러니까 평소 약속 시간에 어느 정도 엄격한 여자가 시간을 미루는 행동을 한다? 이건 그냥 여러분에 대한 매우 강한 호감 신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그럴싸한 명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시간 보상과 같은 건요, 나는 너가 마음에 들어와 같은 대놓고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대단히 강력한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여자는요 직접적인 호감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남자가 알아채주길 바래요. 결국 우리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그냥 술에 만땅 취해서 몸을 이제 가누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못 가는 걸, 아, 나에 대한 호감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완전 상황을 잘못 파악한 거죠. 오히려 그녀와 내가 막 엄청나게 스파크 튀는 상황은 없었지만 이 여자가 집에 안 가려고 하네? 그런데 그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마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행동일 확률이 높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요 귀납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맥락을 보는 눈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건 막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한 실전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전 경험들이 채워졌을 때 오늘 영상과 같은 지식들이요 매우 큰 플러스 알파가 되죠. 실제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 여자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자유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과정들 대단히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처럼 수많은 결과들, 심지어 결혼도 정말 많이들 하셨고요. 저희가 정말 옆에서 하나하나 잡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용기만 여러분 내어주신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정보들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